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31페이지 기본서 이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131페이지 이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과세 표준을 봤고요. 특수한 경우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일단 추려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건축물 건축 개수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 과세 표준을 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건축물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취득세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건축물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몇 번 보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법에 배우잖아요.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해. 그럼 뭐가 남냐? 증축, 뭐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럴 때 자,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취득세에서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냐면 증축 등, 증축 이렇게 등 써놓고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자, 어떤 수강생이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어떤 수강생분이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어떤 수강생이 또 뭐 없냐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수강생들이 우 그러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이렇게 더럽게 안 맞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연애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면 더럽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식성도 안 맞고 끝까지 안 맞아. 그래서 안 맞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맞다가도 안 맞지만 그냥 의리로 살다가 보면 나중에 저희 부모님 연세가 되시고 이렇게 나이가 많다 보면 보니까 자식도 다 필요 없고 그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보면 어떠간에 자, 앞으로 여러분 취득세에서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다.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건축물 건축 신축 재축 제외. 그러니까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리겠다고 간주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되냐?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한다. 포인트는 밑줄입니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취득자 신고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심학습 건축물 과세 표준 한번 볼게요. 표를 보니까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이때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건축비요. 건축하는데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일체를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증축이나 개축 또 지방세법상의 개수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 의지하고 이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시 취득 신축과 재축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고 증축이나 개수 등 가액의 증가가 있는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비교해서 표 알아두시고 딱. 그 다음에 2번 토지 지목 변경을 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또 밑줄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예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지목 변경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하고 이때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인데 이때 두 번째 줄이요. 이때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2의 금액을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이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자,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 시가표준액에서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뺍니다.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공시되어 있는 가격을 말하고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일단 요 얘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지목 변경할 때 보세요. 만약에 이 토지의 이 밭에 토지의 취득일 당시에 토지 시가표준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취득일 당시에는. 근데 지목 변경 공사를 합니다. 이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지목변경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가격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로 지목 변경하고 지목 변경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가격이 5억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얼마로 한다고요?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때? 네?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를 추리겠다고 간주 의지할 때, 자, 그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인데,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일 후에 그 이후에 지목 변경일 당시에 그 시가총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총액을 빼는데, 지목 변경 전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토지 취득일 당시가 아니라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한 가액, 이 사례 같으면 얼마요? 4억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다시 여러분들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이 토지 지목 변경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다만 판결문 밑줄입니다.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등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비용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어떤 얘기냐?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라는 어떤 법인이요 지목 변경합니다. 밭에서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해요. 그랬을 때 이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입니다. 근데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로 합니까? 이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얼마입니까? 자, 어떤 분들은 뭐 2억 8천억에서 왜 그러냐면 증가한 가액 4억에서 1억 2천 빼서 2억 8천 그러는데 아닙니다. 금방 봤잖아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고요? 등비용, 이 지목병의 등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일반적으로 뭐가 과세표준인데 증가한 가액인데,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이고, 근데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의 등비용 입증될 때 뭐로 한다? 이 등비용으로 합니다. 1억 2천만 원을 과세표준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자, 그다음에 거기 표를 보세요. 131페이지 지목 변경 과세표준.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꼭 별표시 해놓고 알아두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지목 변경은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증가한 가액.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등비용 입증될 때 뭐로 한다고요? 그 등비용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아셨죠? 이거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누가 지목 변경인지 잘 보시고요. 132페이지 나머지 이제 특수한 경우에 과세표준 등등 이런 것들은 다음에 심화 이론 때 싹 다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이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부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뭐로 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이 간주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06번 세율입니다. 이 6번 테마 세율은 역시 별표의 3개입니다.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29회 시험만 안 나왔지 계속 한두 문제씩 세율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고, 30회 시험에 나왔고 31회 시험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번 테마 세율 펴놓고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세율을 보시면 취득세 세율은 자, 별표 3개 하셨고, 자, 그럼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이요. 자, 오늘까지는 용어 설명도 드리는데,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쪽이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입니다. 과표 크기고, 이쪽이 세율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매매로 만약에 일반적인 부동산을, 토지나 상가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 미리 말씀드리면 4%예요. 1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요. 5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요. 10억짜리를 취득해도 4%예요.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과세표준과 세율의 함수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비례세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로 비례세율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취득세는 차등한다고 그랬잖아요. 차등해서 비례세율. 뭐가 뭘 차등하느냐 그러면 취득 원인이요. 뭐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취득 원인이나 또 과세 대상 농지냐 아니냐 또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냐 일반인이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예요. 근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농지를 만약에 농지를 그 전에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입니다.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3%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세예요. 근데 자,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지정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뭐 차등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은 보세요.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좀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누진세율인데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처럼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여러분. 왜냐하면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누진세율이고 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해당되는 세금에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누진세율, 비례세율 용어 설명드렸고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취득세 있잖아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표준세율은 근데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하고 이제 이따가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고 취득세요. 예, 지자체장이 이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지자체장이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매매로 인한 경우 표준세율이 4%예요. 그러면 자 최대 취득세는 그러면 플러스 50% 하니까 여기서 플러스 50% 하니까 최대 6%, 마이너스 50% 하면 최저 2%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취득했는데 똑같은 가격에 근데 어느 돈은 6%, 어느 돈은 4%, 어느 돈은 2%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조세 정책 목적상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자, 시험에서 지문에 법령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133페이지요. 06번 세율입니다. 본문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밑줄입니다.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자, 차등해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표준세율 계열을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부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밑줄은 여기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되게 합니다. 어떤 거? 중과세율,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꿔서 나왔겠죠? 2번 나왔습니다. 하여튼 높은 세율을 정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2번에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요. 자, 넘어갔으면 134페이지. 우리가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양가로 1번부터 해가지고 136페이지까지 쫙 취득세,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표준세율이 쫙 나와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30페이지 시험에서도 저랑 같이 외웠던 분들은 편하게 답을 맞출 수 있었는데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외운 분들은 외우고 자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다 안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표준세율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잠깐요. 그런데 현재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 세율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세 개 등으로 나눠질 때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 납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서에 따라서 이걸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예전에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율 대상이 아닌 다음에는 자,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조건 2%였어요. 옛날에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에. 근데 2011년도부터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까지는 등록세가 근데 좀 복잡했어요. 등록세가 등기 원인 등에 따라 세율이 복잡해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등록세 세율을 암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합된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합쳐진 거예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그러면 제가요.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을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등기병에 대한 거 이거를 외운 다음에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취득과 옛날 등록세를 등기병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에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나중에 등록면허서에서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자, 그래서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 암기 방법을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웁니다. 자, 설명을 잘 듣고요. 필기는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 가셔가지고 반드시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핸드폰 복수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복습을 할 때 그냥 남들 다 복습하는데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계시거나 아니면 눈치 보면서 립싱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는 좋은 게 지금 무선 마이크이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이크를 갖다 대고서 립싱크하거나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갖다 대고서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숙제 내드리니까 외우시는데 자,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요.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외우게 되는데 어려서요 조실 부모하였습니다. 갑은 우리가 어려서 조실 부모했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부모를 위하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 드라마 속에서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즐겨보는 7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하는 그 드라마들의 공식을 보면 제목만 다르지 출연 배우만 다르지 스토리 전개는 거의 뭐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자, 보세요. 어려서 조실 부모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요. 그 여자 주인공은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성격이 쾌활 모드예요, 울 모드예요? 쾌활 모드입니다. 목소리 커지고 막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쾌활 모드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자,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 남자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고 집안, 그 남자 쪽 집안은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하고요. 자,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대를 해야 하네요. 반대합니다. 그래서 막 돈봉투도 헤어져 달라고 돈봉투도 주고 가고 물도 뿌리고 뺨도 때리고 아유 진짜. 그 다음에 뭐 무릎 꿇고 사정도 합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이 드라마가 중반 이후에 되면은 어떤 중견 배우, 남자 중견 배우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얘가 천의 고환자였더니 생부가 살아있었죠? 그 생부가 무지하게 잘 돼서 나타나요? 못 돼서 나타나요? 잘 돼서 나타납니다. 이 시댁 쪽의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키를 갖고 있는 그런 생부로 나타나가지고 둘이 막 딸을 찾습니다. 둘이 만나려고 하는데 또 악역 맡은 주인공이 한 명 있어가지고 또 못 만나게 방해를 시키지. 근데
결국은 만나게 되고 만나면 이제 드라마 그냥 끝나. 아유,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봐도 진도가 많이 안 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보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여자였으면 얘 젊은 애가 갑이 여자였으면 그런 드라마 스토리로 갈 건데 얘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다 보니까 형제도 없이 천의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충남 서산에 있죠. 서산시에 이 갑의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어느 날 자살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증하고 졸지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서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은 게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요. 베이스 온 더 스토리라 스토리 구조가 탄탄하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서산의 농지 상속받으러 내려가면서 갑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338. 같은 하늘 아래 자기 피부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자, 농부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여기서 농사를 짓자 내려와서. 그래서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소문 쫙 났습니다. 비록 정경영 못 배웠지만 유식하다고요. 유식이로.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요. 저희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걔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20이요. 유십20. 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울에서 농어민 대회 열렸는데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고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점심때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시계가 있었는데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를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외우는 건데요. 주육세 편수율은 앞에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요. 원판 영삼시계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스토리부터 외웁니다. 다 같이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다시요.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시계 이걸 외우는데 앞에 거는 여러분요.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원인이고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자, 시험에서는 1000분율 단위로 시험이 나와요. 1000분의 30, 1000분의 28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는 100분율로 외우는데 시험은 1000분율 단위로 나옵니다. 또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입니다. 앞에 건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 자, 1,000분의 3이니까 0.3%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라고요? 등기비용,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을 외운 거예요. 여기다가 2%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2% 플러스해서. 또 농지 이외 부동산을 그래서 농지 이외 부동산을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8이니까 2.8%입니다.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예요. 농지 이외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상삼 8.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잖아요.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증여나 기부받아서 취득했다면 무독립 8. 앞에 게 예정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요.
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슨 제사,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정당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인이 여러분이 만약에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했다. 여러분이 증여받아 취득했다. 무독립 8, 1호 1,000분의 15니까 1.5%입니다. 근데 이거는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했다 그러면 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유식으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봅니다. 자, 매매 교환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 농지를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 교환으로 유상 취득하면 U10 1,000분의 10이니까 1%인데 등기비용이죠.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입니다. 또 농지 주택 이외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상가나 토지를 만약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U10, 20, 1,000분의 20, 2%에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세 자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흔히 매매로 인한 경우 몇 프로? 4%입니다. 그 다음에 원팔 영삼시계 자 원시 취득입니다. 이거 원시 취득인데 원시 취득 그러면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다 원시 취득이죠. 자 원시 취득했을 때는 원팔이니까 요거 2.8%입니다. 1,000분의 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삼식이에요. 요거 영삼식에는 뭐냐면 공유물 아라비아 숫자 0을 빵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잖아요.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또 그 다음에 총유물 요거 분할로 인한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니까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거? 2.3%입니다. 03 2.3%. 그래서 여러분요 2.3%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이 스토리를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자 일단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영삼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요 가장 세율이 높은 것은 4%입니다. 이게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독립 815 3.5%가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U1210 농지를 매매로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낮은 것은 표준세율 중에서는 상삼하고 03이 제일 낮습니다. 2.3%가 제일 높은 거 이거 쭉 순서대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표준세율과 같은 것끼리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렇게 스토리로 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 실전에서는 못 풀어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상삼 8하고 같은 거 뭐예요?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등등해서 이걸 외웁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상삼 8, 무독립 815, U1210, 원 8, 영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워갖고 오시는데요. 일단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134페이지 양가로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목 상자의 동그라미 농지 1,000분의 23 2.3% 3의 동그라미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28 2.8% 8의 동그라미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상삼 8입니다. 상삼 8 시험학습에서 농지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상속의 무상취득 무자의 동그라미고 1,000분의 35 3.5% 5의 동그라미고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 자 2.8% 8의 동그라미고 순서 바뀌어 있지만 어떻게 외운다고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다 무독립 8 일반이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가 어떤 애들인지 시험학습에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제사,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 학교법인 등등. 양거로 3번 유상승계 취득 있죠? 그 제목 옆에다가 보조단에다가 유상승계 취득의 예를 적어놓으세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승계 취득의 예를 거기다 적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유상승계 취득. 예를 적어놓으시고 표를 보니까
자,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주택했다. U10, 1%대 2% 플러스에서 3%죠? 1.5에서 30. 농지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U10, 20 몇 프로라고요? 4%고요. 네? 표를 봅니다. 저희 적지 마시고 일단.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다는 몇 프로? 1%. 1,000분의 10, 1%. 6억까지는.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해서 1.01%부터 2.99%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걸 세분화했냐 그러면 6억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6억 1,0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실제 취득한 가격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고를 하냐면 안 해요. 왜? 100만 원 때문에 1,000만 원 때문에 취득세 2%가 적용받으니까. 종전에 6억 초과 9억 원 이하고 하는 2%세를 적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초과면 3% 이렇게 적용됐어요. 그러면 자 100만 원 때문에 1,000만 원 때문에 취득세를 배로 내잖아요. 2% 적용받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해? 실제 그렇게 취득했으면서도 대개 5억 8,900, 5억 9,500, 5억 9,700 이런 식으로 6억 이런 식으로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또 세부담을 또 이렇게 제대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또 100분의 1을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하는 건데 여러분 보고 이거를 갖다가 세분화해가지고 실제 7억 3천만 원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6억 초과 9억 원이야 구간이 7억 5천만 원일 때는 작년하고 똑같이 2%를 적용받아요. 세율이 계산을 하면 2%가 나오는데 만약에 6억 5천이다 그러면 1.33%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취득세가 한 865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8억 5천이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2.67%를 적용받아가지고 2,27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 무조건 2%였었는데 무조건 2%였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무조건 2%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분화해서 7억 5천보다 낮을 때는 작년보다 세금을 좀 덜 내게 하고 7억 5천보다 높을 때는 작년보다 세금을 좀 더 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됐다는 거 참고서 보시고 그 다음에 경과 조치가 있는데 경과 조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과 조치는 시험에서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경과 조치는 그 꽃표시 표 아래 두 번째 땡땡 나와 있잖아요. 그 경과 조치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억 원 초과에 따르면 몇 프로라고요? 3%입니다.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1.01에서 2.99%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억 원을 초과에 따른 몇 프로? 3% 취득세 세율 정확히 알아둡니다. 135페이지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 입계점 속 포함해서 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 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자,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겠죠. 토지를 취득하고. 그래서 세율은 매매로 토지 취득하는 거가 4%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이 토지 지상 위에 주택을 신축하겠죠. 그래서 주택을 이제 신축합니다. 신축하는 거니까 원시축이니까 세율은 원팔 몇 프로요? 2.8%. 원팔 2.8%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요. 이거 순서를 계약서를 조작해서 순서만 바꾸면요. 이거 순서만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요. 자,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거로 해요.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신축하면 2.8%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해요. 이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것으로 해요. 그럼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이어가지고 주택 부속 토지 취득이니까 취득 가격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아서 그러니까 순서를 원래는 토지를 먼저 취득한 거였으면서도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거로 계약서를 조작하면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해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 몇 프로 세율을 정한다는 거예요? 4%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잔머리 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한다면 틀려요.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2020년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밑줄입니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세법 11조 1항 8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까지 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짝입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일반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4%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1세대 100주택자가 101번째 주택을 취득하든 무조건요. 자, 주택 5채 있는 사람이 6번째 주택을 취득하든 101번째 주택을 취득하든 자,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하면 자, 무조건 취득하기에 따라 1에서 3%까지 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020년 올해부터는 주택 3채 있는 사람이 4번째 주택 취득할 때부터는 몇 프로 세율을 정한다? 일반 자, 건축물 세율 그래서 4% 세율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심학습법입니다.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의 범위요. 이거는 개인별로 주택이 4채가 아니라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4채입니다. 4채부터. 그래서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여기도 비줄입니다. 1개 주택을 공동으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1세대 4주택 계산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밑줄이고요. 나머지 2번, 3번을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 특히 올해 이제 개정세법 1세대 4주택부터는 일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4%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쭉 내려와서 135페이지 맨 아래 원시 주택입니다. 원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어떻게 외워요? 원팔. 자, 원팔.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축으로서 원팔 2.8%입니다. 넘어가시면 136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공짜의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공짜의 동그라미.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하고요. 1000분의 23, 3의 동그라미, 03빵3, 03시계죠. 그리고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03시계 들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똑같아요. 1000분의 23, 2.3%입니다. 그래서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니까 몇 프로다? 2.3%입니다.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정리 있잖아요. 아직은 비고란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어요. 비고란은 보지 마세요. 비고란은 아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어떤 건지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 기출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상속으로 농지를 주겠다. 상속으로 주면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팔입니다. 농지니까 앞에 게 외적인 거죠? 상삼 2.3 맞죠? 상삼.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니은번 03시계들이죠? 03 맞잖아요. 2.3%. 그 다음에 원시 취득 나왔어요. 암기 어떻게 합니까? 원팔 맞잖아요. 1000분의 28. 가로 안에 원시 취득에서 공유수면 매립간 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공유수면을 매립간 척으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라 2.8%인데 잘 보세요. 설명 안 듣고 뭘 저기를 보고 있어요. 원시 취득인데 2.8%인데 공유수면 매립간 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0.8%가 적용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유수면 매립간 척으로 농지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토지 매립간 척으로 취득하면
2.8%인데 농지를 매립관 쪽에서 농지를 취득하면 0.8%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농지는 제외한다고 한 거고요. 하여튼 원시 취득 암기 어떻게 한다? 원팔. 리을본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외 무상취득. 자, 무상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입니다. 근데 비영리 사업자니까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무독립 8, 2.8%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6개 출제됐을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외웠던 분들은 이 스토리를 외워서 풀면서 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감동의 물거리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상삼, 영삼, 무독립, 원팔, 무독립 8 이거였습니다. 암기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뭘 저것만 하염없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워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외우는 건 다음 주에 여러분까지 다음 주까지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외워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중요기출 문제 봅니다. 안 외우시고서 나중에 뭐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 외우시고서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멍하니 혼자 그냥 원팔 맞죠? 상삼 맞죠? 막 이렇게 문제 풀 때 혼자서 멍하니 계시지 말고 외우라고 할 때 외우셔야 됩니다. 자, 137페이지 중요기출 문제를 봅니다.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은 자, 공유농지를 분할했으니까 뭐예요?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공유농지 분할이니까 공유물 분할이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이니까 뭐예요? 0,3식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23 이거예요. 오늘은 문제 푸는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중요기출 문제 세 번째,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교환이니까 뭐예요? 유상승계축이죠. 암기 어떻게 해요? U10, 20. 농지니까 뭐예요? U10. 1%도 2% 플러스해서 뭐예요? 3%. 1,000분의 30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 스토리를 외워갖고 오세요. 외워갖고 오시면 어려울 것도 없네. 상삼팔, 무독립 8로 U12, 10, 원팔, 030이에요. 몇 줄 안 되잖아요. 요것만 외워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적용이 돼요. 2번 중과세율을 봅니다.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 다 봤고요. 암기 방법 알려드렸고 중과세율입니다. 오늘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에서 일부는 이제 다음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 중과세율 또 제일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137페이지 중과세율 개요를 보세요. 본문 제가 읽어보니까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흑적 원효의 인구 경질입증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데 중과세를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보니까 세율을 보세요. 일단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경세 4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배경적인 것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세율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좀 길게 하고 이번 시간에 일단은 중과세율 어떤 건지 중과세율 세율 구조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그럼 좀 오늘 기왕이 늦은 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과세율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역시 이것도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아까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등록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통합돼서 지금 취득세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했는데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나눠져요. 3개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과밀흑적 원용 내 중과세,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이렇게 크게 3개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에서는요, 이걸 중과세를 했어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걸 취득할 때 취득세는 10%로 중과세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등록세에서 등기할 때 등록세는요,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등기할 때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표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옛날 등록세 표준세를 암기했잖아요. 아까 U10, 20. 유상취득의 경우 U10, 20. 2%. 증여받았다 무독립 8.15. 상속받았다 상삼 8.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적용됐었습니다. 그럼 지금 취등록세 통합됐잖아요. 취득세가. 자, 그럼 보세요. 취득세로 통합됐는데. 그러면
세목관서에 따라 두 개 세목을 통합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사실성재산을 만약에 유상취득했어요. 그러면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12% 정도예요. 지금 사실성산. 사실성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합치니까 11.5%고요. 사실성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10.8% 이렇게 지금 적용돼요. 자, 쭉 이게 지금 통합된 세율입니다. 현재. 근데 보세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이런 식으로 쫙 세율을 늘어뜨려 놓고 과미력 적용에 쫙 늘어뜨려 놓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한마디로 뭔가 통일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말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봅니다. 먼저요. 자, 취득세 사실성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있잖아요.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조정세율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중과기준세율이고 1,000분의 22% 현재. 이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자, 요 말이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먼저 봅니다. 우리가 매매로 인한 경우에 표준세율이 현재 4%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이 4배니까 2%의 4배니까 248, 8%죠? 그럼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12%. 자, 만약에 사실성산을 증여받았어요. 무독립 8위로 3.5%입니다. 현재 표준세율은.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4배 8%를 플러스하니까 몇 프로가 돼? 11.5%. 자, 상속받으면 지금 상산팔 2.8%의 표준세율이.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이 4배. 자, 그래서 8%를 플러스하니까 몇 프로? 10.8%.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설명한 것 뿐이고 우린 결론만 알면 돼요.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한다고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결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소개한 것뿐이고 결론만. 그런 말 있잖아요. 저 화려한 달을 보세요 하고 제가 달을 가리켰는데 어떤 사람들은 달은 안 보고 제가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달을 보라고 했는데 왜 손가락만 보고 얘기를 하느냐. 달을 봐야지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 화려한 뭐예요? 달은 저 사실성산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를 하느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처음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외우면 돼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이렇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보세요. 과미력 적용 내 중과세인데요.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수도권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인구와 경제력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럴 때 서울, 인천, 경기도도 똑같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수도권을 과미력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과미력제 권역은 어딘지는 기본소에 나와 있지만 서울하고 요 주변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서울과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요 도시들은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공장이 떡하니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용성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미력 적용된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옛날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중과세를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6%로 옛날에 중과세 했어요. 근데 등기하면서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래서 표준세를 적용됐어요. 유상 취득의 경우 유십, 20, 증여받으면 무독립 8위로 상속받으면 상산 8 이런 식으로 쭉 적용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된 취득세는요. 과미력 적용된 중과세, 유상 취득시는 합치니까 몇 프로? 8%. 증여받으면 7.5%. 상속받으면 합치니까 6.8%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적용됩니다. 쭉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과미력 적용된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 조정 세율, 중과 기준 세율에 자, 요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딱딱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 세율은 4%죠. 유상취득 시 4%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니까 4%를 플러스하니까 몇 프로가 돼? 8%. 자, 증여받으면 무동립 할인으로 3.5%인데 표준세율이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4%를 플러스하니까 7.5%.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결론만. 그래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에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한다고요? 과미력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이렇게 중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또 대도시 내 중과세는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일부 교수님이 이 대도시를 설명하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뭐 대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법령에 보면 대도시 내에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단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 그러면 이거 과미력적 원역이라고 그냥 하지 왜 또 말을 다르게 대도시 내 중과세라고 해놓고 단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냐면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은요. 옛날 취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2%로요. 근데 이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은 옛날에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에서 중과세했던 사안이에요. 등록세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세했었어요. 그래서 유상취득 시에 2%에 3배니까 6%로 이렇게 중과세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상취득 시 합쳐져서 지금 8%가 적용됩니다. 쭉 이렇게 증여받았을 때는 1.5%에 3배에다가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자, 그러면 왜 용어를 달리했냐고요? 자,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라고 왜 과미력적 원역인데도 왜 이렇게 용어를 달리했냐면 자, 과미력적 내 중과세 사안은 옛날 취득세가 중과세했던 사안이고 등록세 중과세 안 했고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가 중과세했던 사안이고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던 이 사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결론만 알면 돼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이걸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럼 결론만 알면 돼요. 대도시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결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이요.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 하는지 이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에? 이건 손가락이 지나지 않아요. 처음에 복잡한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게 중요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결론만 딱딱 외워둡니다.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소개해드렸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그 표를 봅니다. 개요에서 표를 보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봅니다. 사치성산,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봅니다. 첫 번째, 과미력적 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두 번째, 과미력적 원역, 산업단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 지난다니까 제외하고 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설물권 취득하거나 하여튼 오늘은 이번 순환에서는 과미력적 원역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중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이렇게 결론만 딱 세율만 외웁니다. 넘어갑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를 봅니다. 138페이지.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의 동그라미요.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요. 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 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자 전입의 동그라미요. 함에 따라 미출입니다. 대도시 부동산 취득이요.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대도시 유치지역 공업적에서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하여튼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결론만 딱 외워둡니다.
동시 적용되는 것은 전혀 눈길도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건지 한 번도 안 나왔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과세율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 하는지를 딱 외워두시면 되고 세율을.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잠시 쉬었다가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